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5일 오전 6시 48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북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와 반대입니다. 탈북자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에 반대해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온 한국인입니다. 한국 국적자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 국적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을 우리 영토로 보기 때문에 북한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생략하고 바로 주민등록증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북자는 한국 국민입니다. 한국 국민이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자세를 미국 국무부가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서 폭로했습니다. 이게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권보고서에 이 사항을 넣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친구, 동맹, 파트너들도 인권 침해를 저질렀고 이를 동등하게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을 못하게 하는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삐라 전단도 못 날리게 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대사도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건 그동안에 한국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미국 국무부가 취합을 해서 공식 문서에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자 출신이에요. 그 부친이 1950년 흥남에서 미군 LST를 타고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탈북자예요. 탈북자 출신, 더더구나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랑하죠. 탈북자에다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인 이 정권이 왜 유독 탈북자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왜 탈북자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그것과 딱 정반대로 김정은을 왜 이렇게 우대하느냐? 김정은 우대, 탈북자 홀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이죠. 평창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확실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전직 국정원장, 비서실장, 재판받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 박성춘 보훈처장,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김정은이가 미워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따라서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좋아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따라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가치관, 이념은 김정은과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편지 하나가 생각났어요. 작년 10월 5일 이른바 적폐사건에 관여되어 가지고 법정 구속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을 예상하고 페이스북에
나는 짜놓은 적폐청산 게임판에 던져진 조리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글을 남기고 구속됐는데 가족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허윤준 행정관은 좌파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향을 해가지고 뉴라이트 운동을 하고 청와대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만드는데 관여했다. 또는 화이트리스트 만드는데 관여했다. 이런 혐의로 해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채널 A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인터뷰에서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진당이나 반정부 단체에 국가가 지원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통치권자의 직무유기다. 진보 보수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범죄가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 세력의 시각이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남긴 페이스북 글 중에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폭정은 급진적 좌익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정했던 것이다. 급진적 좌익이라고 했죠. 급진적 좌익을 더 줄이면 뭐가 됩니까? 세자로 줄이면. 그런데 그 말 쓰는 것을 상당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지금의 이 폭정은 급진적 좌익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정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 차이의 존중, 다양성 등의 미사역으로 위장하지만 그들의 정신세계의 근본은 계급투쟁에 있다. 그들이 설정한 적대계급의 파멸을 목표로 한다. 적대계급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급진적 좌익의 독조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든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잘못이 아니다라는 교만과 독선적 행위가 윤리적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의 연설을 방해하고도 나경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이런 적반하장, 이게 바로 나는 옳다, 내가 정의다 하는 이 독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민주공화국 내부의 경쟁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주민을 노예로 지배하는 독재자는 친구가 되는 도덕적 파괴가 거침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가치관은 보수 세력은 적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친구다. 이게 헌법하고 우리나라 헌법하고 맞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한 헌법적 응징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헌법적 응징과 헌법적 견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김정은 치하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많죠. 고모부와 그 가족을 고사포로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리설주 성추문이 알려졌다 하여 은하수 악단 단원들을 화염방사기로 태우고 체제를 비난했다거나 간첩으로 몰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폭력을 동원한 극한의 훈련으로 어린 아이들의 집단 체도를 연출하여 수령체제를 선전하는 폐륜적 범죄자 김정은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불굴의 지도자라고 부추기고 김정은과의 포옹에 열광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절정에 이른 급진적 좌익 세력의 사악한 정신세계가 드러난다. 김정은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불굴의 지도자로 부추겼다. 누가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한 이 발언을 지적한 거죠.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학살자, 살인마, 민족 반역자, 반인도 범죄자에 대한 고무 찬양입니다. 이거 국가보안법 7조 위반입니다. 이것을 허현준 씨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폐륜적 범죄자 김정은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불굴의 지도자라고 부추기고 김정은과의 포옹에 열광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절정에 이른 급진적 좌익 세력의 사악한 정신세계가 드러난다. 사악하다 했습니다. 사악하다. 지금은 소의 등에 말 안장을 얻는 것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만물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 툭툭 털고 일어나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자유가 만개하는 열린 사회는 저절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나도 내 방식으로 감옥에서 싸울 것이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본다. 내 마음에 새겨진 투지와 희망을 어루만진다. 다시 시작하자. 2018년 10월 5일 서울 구칠소를 향하며 허현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분석한 대로 문재인 정권의 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무엇보다도 그 위선적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선의 세력이라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배가 만들었다. 친일이 반공 독재 세력으로 바뀌고 산업화 세력이 되고 보수라고 한다. 위선의 세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반 이상을 적폐 세력으로 본다는 것은 여기 허윤준 씨가 정확하게 지적했던 대로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경쟁 상대를 적으로 보는 것은 계급 투쟁론입니다. 계급을 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든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해서 비호하고 김정은에 반대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박을 하다가 결국 세계의 폭로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 최소한 이제는 인권 변호사라는 말은 떼야 합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훈장이라고 할까요? 계급장은 떼버려야 합니다. 인권 변호사 아닙니다. 김정은 세력 또는 자기 세력의 인권을 변호하는 데는 앞장서고 김정은에 반대하는 세력,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은 세력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압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 변호사라는 거룩한 호칭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태는 자포자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포자기. 하노이 회담 결렬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이념에 물들었다가 유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살기 위해서
전향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노선을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노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권, 법치, 사실, 과학, 문명이 지배하는 문명세계로 돌아와야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